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10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 특검단에서 그렇습니다. 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우리 구주호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집행정지 인용, 특히 8.15 집회를 위해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예. 종로경찰서에서 교보문고 앞에서부터 그 경복궁까지는 집회 금지 통고가 내려졌죠. 예,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만 예. 콕 집어가지고 예. 우리 집회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저희가 그걸 말씀 안 드려서 아마 이것도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당연히 집회가 예, 서울시장 오세훈이가 당선되니까 당연히 우리 집회는 허용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건데, 우리가 한창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 목사님 이렇게 순회하는 과정에서 집회가 금지될 통고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특검단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아니 무슨 이런 걸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금지할 사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로 경찰서에서 집회 금지 통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있었고. 특검단 변호사님들이 다 달려들어서 예, 다 달려들어서 다 달려들어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집행정지 인용이 인용. 됐죠. 우리는 일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집행정지 통고를 종로경찰서에서 했는지 하고 예. 그 사유가 뭔지 하고 예. 그게 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문의 주요 요지 예. 그리고 이제 조건을 몇 개 붙인 게 있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
특검단에서 최근에 이제 방송국을 만들어서 네. 굉장히 열심히들 매일 이렇게 그것도?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면서 국민 특검단 TV를 만들었죠.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자, 제가 보내드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15 집회 금지 처분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됐다는 거 행정법원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를 참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우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뒤통수 앞통수를 다 때려버렸죠. 네. 완전히 그래버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8.15 때 다 나오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힘으로 우리 그 천만 조직의 힘으로 사실 눌러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그래서 이제 8.15 때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시면 된다는 거. 본 집회 아무런 제한 광고는 없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뭐 저희 집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또 집회 신고가 돼 있기 경복궁 때문에 앞에서부터 서울시청 아마 이제 그 서울역까지 인파가 밀려들 것 같은데 재작년 예. 비었던 그 8.15 집회는 뭐 물론이고 그것보다 아마 훨씬 많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 2019년 개천절만큼은 최소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예상되는 게 전 목사님하고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지도자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 돌았을 때보다 순회할 때보다 한 두세 배 많이 왔다.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구 변호사님도 한번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호응이 엄청난 호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 주변 분들을 설득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종전보다 두세 배 최소한 많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인파는 정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아마 서울역까지 꽉 찬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일찍 나오셔야 무대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천절 때 올 때 예. 광화문 종각에서 내릴 엄두도 안 나가지고 네. 저는 종로 3가 을지로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걸어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못 내릴 걸 알고. 저는 이번에 그 연사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 인파를 맞아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좀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 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 특검단에서 유튜브 채널을 한 2달 전에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특검단 채널에 구독을 눌러 주시고 저희가 중요한 건 또 너와라에서 하겠지만 그때 중요한 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 특검단 채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일 아침 시사 8시에도 뉴스로 하고. 8시 반, 예, 뭐 9시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따끈따끈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인 네. 이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특검단 채널 지금 시청자분들도 잠깐 나가서 특검단 채널을 구독 누르시고 다시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번에 그 금지 통고를 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세훈 신청한 시장이 분명히 이 당선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종로서에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금지 통고를 할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죠. 못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완전히 이거는 종로 경찰서에서 5개 집회 금지 통고. 뒤통수를 완전 맞았고 예. 여러분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집회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집회 장소가 교보 빌딩 앞에 이제 인도와 3개 차로 10,000명의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금지 통고를 한 겁니다. 왜 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이요. 예, 근거 사유를 밑에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8.15 신고한 5개 집회 장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의 주요 도로, 세종대로,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이제 세종대로입니다. 거기가 평균 교통 소통량이 전국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량이 매우 많습니다. 네, 다음이요. 교통량이 매우 많다. 그래서 815는 귀 단체 외에도 세종대로 일대에 동화면세점 앞 4개 차로, 원표 공원 앞 4개 차로가 되어 있어서 개최 당일 동시에 개최할 경우 주요 도로의 양방향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할 경우에는 경찰은 집결 저지, 해산 명령, 강제 해산할 수 있고 주최자 참여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아주 겁을 확 줘버렸어요. 그 참 이상한 거는 동화면세점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인도 4개 차로, 우리는 이쪽 교부 앞에는 3개 차로만 신고를 했는데 동화면세점 앞 4개 차로 인도는 허용하고 원표공원 앞 그쪽이죠. 계속해서 네. 저쪽 서울역 쪽으로 네. 인도 및 4개 차로가 다 집회를 허용했는데 이쪽 교보문고 앞만 교통량이 많다고 명목상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명목상의 이유로 돼 있는지. 명목상도 웃긴 게 네. 그동안 세종대로는 허구한 날 통제를 하고 맞습니다. 다 막아가지고 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네.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하려니까 갑자기 소통이 문제된다. 예.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지금 금지를 통보했던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금지 통보였어요. 예. 이건. 그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종로 경찰서가 서장 권한으로 단순히 이걸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광화문 광장이 이승만 광장이 네. 새로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새로 다 단장을 해서 종전보다 광장이 넓어졌습니다. 2배로 넓어지고. 그렇죠. 자, 그 한번 기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올려주시죠. 광화문 광장 2배 넓어져 돌아왔다. 돼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소음, 그다음에 뭐 법률, 경찰, 시민단체 한 5개 단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광장에서는 이승만 광장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집회 시위뿐 아니라 집회 시위로 맞습니다. 바뀔 수 있는 행사도 예.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예, 예. 사실상 그런 오세훈 시장의 지침 때문에 종로서장과 협의를 해서 이 광화문 광장 바로 앞에 있는 교보 거기 사거리에는 일체 집회를 허용하지 말아달라, 금지 통보를 하라는 이런 협의가 되었을 것 같고요. 예, 예. 웃긴 건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옆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 앞이죠. 예. 그 옆에서 하는 것도 지금 금지를 내린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웃긴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내용 예. 한번 볼까요? PPT로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서 아, 예, 예. 이거 한번 쭉 기사를 올려볼까요? 기사를- 올릴 수 있나요? 예. 음, 자, 예. 보면 잠깐만요. 네. 거기를 이제 다 예, 쭉 올려주시죠. 막았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 편에 있는 의정부터 역사박물관, 미대사관, KT 교보 앞 이쪽 도로에 신청을 그렇죠. 집회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자, 올려주시죠. 계속. 자, 쭉 올려주시면 자, 2배로 넘어 조금 더 넓어져. 더 올려주시죠. 더 마지막 네. 마지막. 마지막 부분까지 예, 올려주세요. 마지막 부분까지 올려주십시오. 자문단, 예. 자문단까지. 예.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저게 합니다. 자문단까지 운영할 일일까요? 아, 이게 참, 왜냐하면 이미 이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그 시민위원회가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히 또 자문단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민단체 또 시장 뭐 추천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에 박원순이 임명한 네, 이런 시민 단체의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파 집회는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이런 그리고 취지로 들려집니다. 집회 시위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 왜 안 되냐? 집회 시위는 왜 안 되는지 그 근거가 제시가 전혀 안 돼 있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신고만 하면 허가제가 되는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거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법조인 아닌가요? 그렇죠. 법조인인데 이걸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파 집회 막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아까 생각합니다. 김학성 교수님께서 네. 혼냈잖아요. 예, 예. 여기 학교 후배과 예. 후배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고. 자, 아까 다시 PPT로 예, PPT로 돌아가 주시죠. 참 이런 오세훈 시장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예. 자, 요거 띄워주시죠. 기대했던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 집시법 12조를 보면요, 교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예. 관할 경찰 관서장은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는 있지만 한 번도 세종대로를 통제해야 된다는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그쪽에 우리가 이 8.15 집회를 하는 날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공휴일이죠. 마지막 공휴일이고 종전에 이 태극기 부대가 집회를 한 것도 토요일, 항상 토요일. 항상 토요일. 그러니까 공휴일에만 예. 집회를 했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정말 원활한 교통 소통이 필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에는 생뚱맞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정말 좀스러운 문재인의 모습에 환영이 비치는 듯합니다. 네. 참 자, 그래서 이 서울 종로경찰서가 근거로 제시한 교통 혼잡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세종대로 통제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를 지금부터 제가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 예. 이게 8월 9일 이틀 전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뭐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댄스도 하고. 네, 다음이요. 이것도 참 별 희한한 것들을 다 해요. 지금 광화문 광장 설계자가 광화문 광장에서 비읍시옷을 찾아보라고 저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네, 다음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이 개장을 해서 자, 잘들 놀고 있습니다. 재밌게 노는데 집회도 하면 된다는 건데 다음 거요. 네. 자, 이번 이제 집회를 막으니까 시민단체 대표적으로 이제 참여연대랑 경실련까지 나서서 이건 위헌이다. 집회 못하는 거는 위헌이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특검단하고 자유통일당이 참여연대랑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거는 참여연대가 저희들에게 참여하겠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지지 뜻을 이제 야. 밝힌 거네요. 야, 이 네, 참 다음 화면요. 웃긴 게 개장하는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재개장하는 날도 세종대로를 통제한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세종대로를 통제해놓고 통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거 뭐 참 어디 국민들로 아까-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라는 아까 겁니까? 우리 금지할 때는 세종대로는 통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교통 때문에 통제한다고 얘기해놓고 근데 자기들이 토요일 날 재개장하면서 동시에 세종대로를 막았어요. 그러면 교통과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막을 수 있다는 예, 거고 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세종대로를 싹 막았는데 그때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예. 아니 세종대로를 왜 막은 거예요? 광장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았대요. 그냥 막아서 사람들이 좀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고 싶으면 세종대로 막고 우리가 하는 교통을 거는 통제해버리고 안 돼. 우리는
안 돼. 자기들은 돼. 양방향을 전차로를 통제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우리는 새 차선만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예. 자, 2017년입니다. 세종대로를 통제했었습니다. 8월 15일 날 사드반 찬반 대규모 집회한다고 해서 세종대로 전 구간을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나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에 아마 박원순 시장 때인데 매주 일요일 날 세종대로를 통제하겠다. 아니 아까 통제하면 안 된다며 세종대로는. 교통 통제, 교통의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게 금지 통고를 한다고 해놓고는 아예 세종대로에 일요일 날은 아예 교통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운영. 차 없는 거리. 아니 교통 때문에 우리는 집회하면 안 된다면서 자기들은 차 없는 거리로 매주 일요일마다 세종대로를 막아버리겠다고 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요. 네, 다음이요. 2019년 3.1절 행사 때문에도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통제. 다 통제했어요. 세종대로뿐만이 아니고 사직로, 율곡로까지 통제를 했네요. 아니 저 때는 그럼 교통 혼잡이 없었나? 아 그때는 저 때는 교통 혼잡이 없었나? 요 톡섬 기르고 다니는 그 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가. 견자. 예, 견자. 네. 예, 그 문재인이가 그때 저 3.1절 기념 행사에 나와서 그렇겠죠 뭐. 아니 그러면 종로경찰서장 저것도 못하게 했어야지. 당연하죠. 3.1절 기념 행사는 왜 저거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 혼잡 어떻게 하려고? 자 다음이요. 자 저건 이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4월 15일 날 마라톤 한다고 해서 세종대로 양방향 차로 통제. 을지로, 종로, 잠실 통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럼 마라톤을 왜 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K-팝,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 그러니까 체육, 그다음에 사람들이 노는 거. 결국 오락과 스포츠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마음껏 하라고 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통제하는 전형적인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특징이 근데 다음부터 나타나고 보시면은 있네요. 참. 국민의 집회 중에서도요. 다른 건 다 되고 예. 우리만 안 된다. 우리만.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건 올해 5월 1일에 이제 석가탄신일 연등회랑 노동절 집회를 한다고 해서 서울 도심 통제해서 5월 1일에 세종대로 안국동 사거리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미 3구 대선 그렇죠. 대선과 이번에 그 오세훈 때죠. 예예 네. 다 같이 뭐 재선된 때죠. 재선되기 조금 전입니다. 5월이니까. 4월 29일. 예. 그래서 흥인, 뭐 상관없습니다. 종각, 예. 동국대 다 통제. 민주노총 전장현 집회 예정. 민주노총과 전장현이 집회하니까 세종대로를 통제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부대는 안 돼.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는 거에서는 금지고 통제를 한다는 얘기네요. 민주노총과 전장현은 해도 돼. 이게 바로 오세훈 시장이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게 이제 바로 과거 경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과거에 다들 아시다시피, 민변에서 활동을 했었죠. 네, 민변 출신 있죠. 예, 민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저는 그 과일로 이 공산주의자들을 구분하는데요. 토마토라는 과일이 있고요. 토마토.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네. 갈라봐도 빨갛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겉은 빨간데 갈라보면 속이 하얗죠. 하얗죠. 네. 그 다음에 수박이 있어요. 수박. 겉은 파란데 갈라보면 빨갛죠. 빨간. 이런 세 종류의 이제 빨갱이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저 오세훈 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 사람인지 좀 예. 의심이 많이 돼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파 집회만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민주노총과 전장현은 해도 되는데 예. 전광훈 목사님은 안 된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방침이고
예,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이것도 5월 자. 2일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그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어요. 민주노총이. 세종대로 우리가 이번에 집회할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는데 경찰과 충돌 없었다. 꽃 같은 장소입니다. 서울신문이죠, 저거. 예. 우리 집회 때는 아마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아마 분명히 기사를 쓸 겁니다. 서울서 노동자 14,000명 운집. 그래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하라 해서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노동절 집회를 했다. 그래서 세종대로를 또 통제를 다 해준 거예요. 예,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울신문에서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럼요. 경찰과 충돌이 그럼요. 없었다는 식으로 굉장히 평화스러운 집회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경찰과 제가 볼 때 충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들이 아마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예. 경찰 저희 적극적으로 통제 안 하더라고요. 통제했다가는 뭐 나만 알겠습니까? 경찰들이 저들한테.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 그 저기 채팅방을 보니까 닐리리아님이 오세훈 시장 찍었는데 후회합니다. 이참 참 그렇다고 또 저도 저쪽 찍을 수도 없고. 예, 참. 저도 손가락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참이 자, 우리 정권을 찾아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우리 투표라는 거는 원래 차악을 선택하는 거지. 맞습니다. 뭐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네. 정말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있었죠. 7월 15일 불과 한 달 전, 딱 한 달 맞습니다. 딱한 전에 달 전입니다. 퀴어 축제를 어디서 했다고요? 세종대로서. 세종대로에서 퀴어 축제를 하니까 뭐 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우회를 당부드린다. 반대 단체도 집회, 교통 혼잡 극심할 듯 해가지고 퀴어 축제도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 세종대로에서 하도록 종로경찰서와 오세훈 시장은 허락을 한 겁니다. 뭐 행진까지 했죠. 행진도 예, 하고 예, 예.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금지 통보를 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내비 둘 수 있습니까 이거? 야, 이참 금지하면은 금지 될 줄 알았지. 예. 금지 안 돼. 금지 안 돼. 월요일 날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천만 조직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예, 천만 조직의 힘을 갖춰가니까 이 오세훈 시장과 종로경찰서장 간에 이루어진 이런 금지 통보에 대해서 법원이 위협을 느끼고 밟아버렸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예. 하면 뭐 될 줄 알았지. 예. 월요일 날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종로경찰서와 오세훈 시장을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로 완전히 물들어 버릴 맞습니다. 겁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로. 네, 다음 기대가 화면 볼까요? 많이 됩니다. 예. 네. 자,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봤는데요. 촛불 집회 기간에 서울 도심의 차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정말 정말 신분들이 촛불 집회를 응원한다고 교통소통에 대한 이제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이게 근데 기사가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가 자 밑에 보시면은 대규모 촛불 집회 도심에서 1.1km/h가 올라갔고요. 직접 영향권, 즉 광화문 집회가 열린 바로 그 지점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0.6km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이 우려하는 교통 혼잡이라는 게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영향이 없고 오히려 차량이 더 빨라져요. 그럼 우리가 집회를 하면 그 촛불 집회 때는 아예 차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막았죠. 예, 아예 막았는데 그 바로 옆에를 예. 말하는 것 같아요. 다 막았는데 왜 저렇게 빨라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차로 전체 차선 중에 3차선만 그 점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차로는 소통하게끔 하고. 네. 근데 저기서 촛불 집회할 때는 제가 기억할 때 가보니까 아예 차량
없죠. 차를 다 차량을 막았죠. 차를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다 막았고 집회가 있는 날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알아서 예. 차를 안 가져갑니다. 그 주변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우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서울 종로시장 종로경찰서장이 전형의 걱정하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 때 나온 자료 같은데. 그렇죠. 야, 참. 아니 정말- 지금도 홈페이지에 저게 떠 있어요. 저 자료가.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님 개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종로 하이 경찰 개그를 종로경찰서장님 저거 좀 보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네,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실제로 2007년도에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공무원 노조 민변이 결성한 그 공대위에서 했던 건데 똑같은 지금 우리 거랑 똑같은 이유로 집회금지 명령 내렸다가 위법이라고 해서 집행정지가 결정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렇게 위법이라고 판단을 받아 놓고서도 또 한 거예요. 또 아주 그냥 저 2007년입니다. 2007년 법원의 이제 그 권위 알기를 이 뭐 정말 발톱에 때처럼 알고 있어요. 사법부의 권위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행정부가 이렇게 그것도 경찰서가 검수완박되니까 베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오! 도대체 저분이 누구죠? 많이 보던 분 같은데. 정광훈 목사님이시죠? 존 목사님은 제가 아는데 예.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지금 서울시장인데 이번에 광장을 개설하면서 일체의 집회 일체의 시 집회도 광장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 집회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저 광장에서 사람인데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바로 저 자리 이야. 바로 저 자리에서 3년 전에 본인은 저렇게 마이크 잡고 목사님을 등에 업고서 저렇게 연설해서 인기 끌어서 불과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게 저기 우리 나와서 저기 나와서 발언을 저기 되게 하면서 몇 년 만에 나와가지고 예. 공개 대중 연설 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다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나왔으니까 아 오세훈 우리 편인가 보다 하고 우리 편이고 자유를 지켜낼 음, 서울시장이라고 보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우리 태극기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나는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집회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참 저 오세훈 시장 뒤에서 저렇게 활짝 웃고 계신 목사님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정말. 근데 저렇게, 어제까지도 이 판결 나오기 전까지 뒤통수가 너무 아팠습니다. 집회 전국을 순회하는데 왜 그렇게 네. 뒤통수가 아픈지 네. 굉장히 원인을 모르는 이 두통이 뒤통수에 있어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계셔고 오세훈을 밀어줬는데 저렇게 세워드리고서 나중에 저 사람한테 또 뒤통수 맞으시고 그러게 말입니다. 참 또 당하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 전 목사님이 늘 정치인들 믿기 어렵다고 아유, 이런 참.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뒤통수를 그냥 지금 뒤에 계시니까 뒤통수 한 대 탁 때려주시면 좋겠네 아주. 그러게 말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저 옆에 이 자막까지 써놓으셨네. 네, 고영일 변호사님도 계시고 저 때 인사하셨었나요 혹시? 인사 사람이 하도 많아서 뭐 인사는 했습니다. 예. 저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냐 볼까요?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 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라고 당차게 외치고서 본인이 서울시장 되더니 본인이 저렇게 됐어요. 지금 딱 최악의 서울시장, 최악의 서울시장. 독재자 독재자. 오세훈을 헌정 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그러니까 예. 헌법상에 나와 있는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질서를 아예
유린해버렸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죠. 본인이 외치고 그대로 본인이 똑같이 저걸 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저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네요. 광화문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서울시장 있습니다. 될 때는 광화문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되더니 이제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는 이제 광화문을 버리고 네. 좌파들 편에 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중도 좌파 세력을 끌어안겠다. 뭐 네. 이런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후보 지명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끝났어요. 아주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볼까요? 말 많이 했어요. 아주. 아, 예. 어유 뭐 지금 뭐 표정만 보면은 어유 문제를 시민단체.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울시장 포스가 아니라 무슨 진짜 전문 시위하는 사람 같은데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파면은 참 잘했네요. 아주 저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저게 똑같이 지금 본인한테 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예, 본인이 이거 3년 치매 전에 한 환자 같은 거를. 소리를 아니 헌법상에 나와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본인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아예 허가제로 운영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기도 변호사님 또 계시네. 옆에. 어유 이거 제가 잘린 게 아니고 원래 사진 자체가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3년 전에 본인이 저기서 저렇게 한 거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게 지금 말이에요. 중증 치매 환자 같은 넋두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정신 나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면서 최악의 서울시장 오세훈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이야 참 저 사진 보면 저 서울 양자 대결 중도 잡기 참. 자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시장이 되고 나서 두 번 되니까 완전히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그 완전히 이제 대통령. 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박원순도 예. 서울시장 3번 당선돼 그 사람은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완전히 뭐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러다 한 방에 훅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심해. 아, 오세훈 시장 조심해야 될 것 오세훈 시장도 같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태극기 부대랑 대적한 사람들은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예, 없어. 훅 갑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제. 예. 그래서 어제 나온 법원의 결정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우리가 신청한 거고 주문은 효력을 정지한다. 금지 통고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화면요. 네, 요거 넘어가고요.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하고 공공복리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화면요. 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 21조 1항 2항의 명시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이죠. 그럼요. 정치적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럼요. 그리고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네. 아니 교통 혼잡으로 집회 못하면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은 그리고 4.19 혁명은 교통이 그리고 우리 3.1 운동은 맞습니다. 교통이 혼잡이 안 돼서 했습니까? 실제로 이 문재인을 끌어내린 것도 바로 이 집회를 통해서 끌어내린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원래 집회는 다 교통 혼잡이 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네, 다음 화면이요. 자, 이 사건 처분은 5개 집회를 주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발생으로 있고, 자, 그 밑에도 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네, 그 사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와 동일한 날짜에 예정된 세종대로 일대의 다른 집회들은 허용하면서도 자, 다른 집회 동화면세점, 원포공원,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 대한문합 여기에 있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 집회에 대해서만 도보 앞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 통보를 금지 통보를 한 했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교통이 막히면 우리만 막히나 봐요. 우리만 막히는 거야. 어떻게 이 경복궁에서 교보 앞까지만 교묘하게 막히고 그 다음부터 똑같은 집회를 하는데 광화문 사거리 그러니까 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거기는 상관없나 봐요. 거기는 막아도. 소통이 원활하다는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교통이 이렇게 혼잡될 것 가능한지? 같으면 그 광화문 광장이 원래 도로였잖아요. 예. 그럼 광화문 광장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럼요. 그 도로를 막고 광장 만들면은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광화문 광장을 2배로 넓혔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광화문 광장이 양쪽에 소통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4개 차선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늘리면서 교통 소통을 혼잡하게 만든 거는 지들이 서울시입니다. 오세훈. 예, 오세훈이죠. 저는 오세훈이 되면서 박원순이 하던 그 광화문 광장 공사를 중단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 광화문 광장을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 이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박원순이가 헐고 음,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당선되면 저도 전면 중지하고 자기가 만들어 놨던 계획했던 그걸 회복할 줄 알았더니 사람이 교통 소통을 막히는 방향으로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권력은 항상 국민과 대척점에 있는 거지 예. 국민과 같은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볼까요? 자 교통 소통을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등 전면적 금지 이외에도 교통 소통 장애를 해소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웃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면 우리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 예컨대 우리가 3개 차로를 했다고 한다면 2개 차로만 조건을 걸어서 해라. 아니면 한 차로만 해라. 아니면 인도 쪽으로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전체를 금지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예. 하지만 우리가 이겨서 우리는 집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고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죠? 아니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불법을 한 적이 있나요? 죽창 들고 나온 적 있습니까? 우리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강목을 들고 집회하지 않죠. 예. 단두대를 들고 나왔습니까? 문재인은 촛불 집회처럼? 문재인은 그때 촛불 집회할 때 횃불 들었어요. 예, 횃불도 들고 이만한 단두대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박근혜 머리를 단두대로 자른 단두대 모형도 들고 나왔고 굉장히 끔찍한 이런 조형물들을 들고 나왔었는데 근데 우리는 집회할 때 뭐 들고 나갑니까? 태극기 태극기, 들고 그다음에 물, 생수, 그다음에 모자, 모자 내지는 뭐 선글라스, 방석. 그다음에 뭐 도시락 예. 이런 거 들고 나가는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불법으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우리 경- 태극기는 불법이다. 경찰과 서울시청 내에 태극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는 이 불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게 그럼요. 불법 일종의 흉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걷기 대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예. 태극기 들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어르신들한테 저 태극기 집어 넣으세요. 태극기 가방에 넣으세요, 어르신. 이 짓을 했던 게 경찰들이에요. 이게 언제 불법 집회로 이어졌는지 참 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될 우려가 있다. 예. 우리를 아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겁니다. 저게 바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같이 나와서 있는 이 집회가 촛불은 인화성 물질인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횃불도 들고 있었고. 촛불이 그때 몇십만 개가 예, 예. 그거 잘못해서 엎어지거나 뭐 해봐요.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도 밤에 예. 근데 거기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거기.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불 한 번 나면은 정말 대형
인재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절대 불을 지르지 않아요. 날씨도 더운데 무슨 예, 오세훈 퇴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 댓글에서 쓰고 계신데요. 오세훈 시장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번 금지집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자. 결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다음 화면 한번 했죠? 볼까요? 예. 자, 여기 이제 갑자기 그 금지 통고 이유 중에는 이 감염병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교통 얘기만 하고 있는데 판사가 감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주장하지도 않은 얘기를 꺼내면서 감염 우려가 있으나 별지기 제와 같은 범위에서 재반 조치를 준수하여 집회를 개최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인용해줬고요.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게 마지막 화면인데 집회 허용 범위라고 해서 법원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시간을 8.15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해놨고 집회 장소를 3개 차로를 2개 차로로 이제 하나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참석 인원은 10,000명 이내로 한정한다. 근데 10,000명을 누가 셀 수 있을까요, 저걸? 그 셀수 우리가 있습니까, 저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을 때 그때 당시 KBS였나요? MBC가 3,000명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래요? 우산 많이 들고 나왔을 때 아, 그러니까 다 메웠을 때 3,000명이니까 충분히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8.15 그 공소장에도 예. 10,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10,000명이 모였다. 예. 그러니까는 그때 가득 광화문 모여도 끝에서 동화 면세점 넘어서까지 도로를 전체를 다 예. 채웠고 옆에까지 채웠는데도 그걸 10,000명이라고 예, 했으니까 경복궁에서 아. 저 시청까지 가득 메웠을 때 그걸 10,000명. 10,000명이라고 경찰이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렇죠. 빽빽하게 광장까지 채워도 예. 된다라고 10,000명은 안 되는 것 법원이 같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허가를 한 겁니다. 예. 저거는 숫자 제한 없다라는 거 하고 꼭 같습니다. 예. 다 채워도 된다. 예. 왜냐하면 다 채웠을 때 광화문 광장 저쪽을 다 채웠을 때 MBC, 만약에 KBS가 10,000명이 교보 빌딩 앞에로만 다 모이면 어떻게 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압사되죠, 압사. 압사돼서 예.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자체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집회 조건 여러분도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현재로서 일단 마스크를 전원이 착용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최자, 연설자,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저게 저게- 문제가 되죠. 굉장한 충격이에요, 저거는. 야외에서 현재 질병관리청이든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야외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죠. 착용 의무가 없는 거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의무를 법원이 부과를 했네요. 법원이 쓰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보건의 전문가인가요? 이야, 그러게요. 의사가 보건의 전문가고 의사 집단 그리고 의료인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가 전문가고 거기에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법원이 자,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목사님께서도 저 조건에 대해서 어쨌든 달았으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이 일단 조건 달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마스크를 다 가지고 오시고 써 주시기를 또 일단 당부를 드릴 수밖에는 없고요. 또 요새 또 굉장히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확진자 늘어나도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다가 언제 벗느냐면 가장 침을 많이 튀기면서 감염이 밥 될 수 먹을 때. 있는 밥 먹는 시간엔 다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 꽁꽁 묶고 감염 위험이 없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꼈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 마주 보면서는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의학인지 과학인지 괴이한 이런 보건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댓글에서 10,000명이라니 하고 이제 좀 놀라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1,000,000명이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10,000명 목표가 아니고요. 1,000,000명. 왜냐하면 거기서만 있을 필요가 없고 뭐 광장에서 노셔도 되고 맞습니다. 동화면세점에서 참석하셔도 되고
서울시 의회에 참석하셔도 되고 어디든지 참석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 숫자는 그 교보문고 앞에만 10,000명이라는 거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뭐 KBS에서 그때 MBC입니까? KBS에서 네. 전체 모인 걸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다 뭐 흩어지시면 아무런 예, 문제가 예. 없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죠. 예. 저 구간 외에는 이제 이탈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행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뭐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석이 허용된 구간은 집회 장소 이탈하여 교차로 아니 장소에 집회를 할 때 집회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집회 가해잖아요. 일부만 참석하는 사람.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차로로 진입하면 차례대로 해산. 우리 해산에서 동안 네. 면세점에서 뭐 다시 모이든지 아니면 뭐 해산에서 거기 또 주변에서 놀면 되니까 네, 그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지금 범위까지 다 설명을 네. 드렸고 어쨌든 8.15는 우리가 예. 완전히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광화문을 다 접수를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교보문고점 그 지금 마지막 네. 마항 보시면 집회 주최자들은 주최자와 참석자들은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이와 같은 집회 조건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 경찰 및 피신청의 관련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 서장의 해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해산 명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해산 명령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법적인 조건 하에서만 집시법에 의해서만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금지된 집회라든가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한 집회라든가 신고 집회 등등. 그다음에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만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위험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린 조건에 위반했을 때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집시법에 없죠. 법원이 지금 입법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마스크 착용 부분과 그리고 이 해산 명령과 관련된 부분은 법을 판단하는 법원이 입법을 한 거와 똑같은 그렇습니다. 행위를 한 건데 입법을 법원이 지금 했습니다. 월권을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게 말이에요.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는 네, 거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시구나. 이 판사님들 좀 그걸 정신 많이 몰랐네. 차리셔야 될 것 아유, 같은 저 같으면 느낌이 들어요. 국회의원보다 판사가 낫습니다. 그냥 판사 하세요. 계속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이참 국회의원 검수완박 돼봤자 되더니 욕만 먹지 말이야. 판수완박 하려나 참 별별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료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잘 한번 내려주시고요. 이제 다 내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네.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쇼킹한 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우리 방송실에서 혹시 한동훈 제주 4.3에 대한 예. 어제 기사를 혹시 찾아주시면 그 기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제주 4.3 사건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한동훈 제주 재심 뭐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한동훈에 대한 기사가 어제 저거 보시면 일반 띄워주셔 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이 청문회 때 일단 저는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부터 일단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 한동훈 장관은 약간 정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단순히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그러니까 사실 국적을 허무는 부분.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부분은 뭐냐면 유사한 노동까지 같은 급여를 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의사하고 간호사 유사한 업무를 합니다. 급여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소지자와 학사학위 소지자도 일은 유사한 업무를 합니다. 상하관계만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저 기사 내용이 뭐냐면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외치셨던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그 재심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 4.3에서 소위 이제 남로당 무장 공비들이 예. 거기에 대해 형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를 재심해 가지고 다 무죄가 나오고 9천만 원씩의 보상도 보상금을 받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제주 4.3 재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분노해가지고 요새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예. 제주 4.3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이 또 어제 사고를 쳤죠. 뒤통수를 또 그냥 예.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3 사건에서 종전의 이 재심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거는 군사 재판을 통해서 이 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만들어주고 네. 군사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일반 수용자는 1,500명 더 야, 많죠. 야. 일반 형사 재판 받은 자들 어. 주로 이제 부역했던 음, 이 무장 공비들에 대해 부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500명까지 다 누명번. 예, 그러니까는 문재인보다 더한 거를 예, 지금 더한 짓을 지금 한동훈이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많이 이슈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예. 야, 본인도 지금 대통령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예, 맨날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 생각 없다가 예, 예. 자꾸 대선 1위다 하니까 검찰총장 하다가 어느 순간 어쩌다가 나가겠다. 예. 이제 본인도 휩쓸려서 대통령이 된 나가는데 거죠. 한동훈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지금 뭐 여론조사 1위다 예. 해주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나 다음에 대통령 해야지라고 자, 생각하니까 좌파 편에 지금 붙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칭찬을 했죠? 잘한 건 잘한 거다. 좌파 어느 신문? 한겨레에서 한동훈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잘한 건 잘한 거다. 이야. 한겨레가 칭찬한다면 이런 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렇게 대단해. 우리가 국힘당이라고 해서 다 우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재판들을 하는 거 보면서 유력한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이런 결정 내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분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어쨌든 우리 8.15 네. 국민대회가 정말 저는 이길 줄 알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만에 하나라도 기각되면 이거 맞습니다. 어쩌나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법원도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전 목사님하고 순회 그 집회를 다니면서 다 한다고 했는데 예, 그 머리 뒤통수가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저게 이제 혹시나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조건은 붙었지만 예. 어쨌든 인원 제한 10,000명 네. 뭐 전원 꽉 채워가지고 신고한 대로 인용 결정이 나왔고 우리 8.15 때 그때 또 비 예보가 또 약간 살짝 있던데 예. 어쨌든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우산 하나씩 또 챙겨서 다 나와가지고 그냥 지난번 집회 때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음, 비가 그때만 딱 멈췄지 않습니까? 아 참 이게 철야 집회 때 다 네 맞아요. 끝나서야 네. 비로소 비가 왔던 이런 기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하늘 문을 또 여셔서 구름이 물러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 특검단 예. 유튜브 채널에 모두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예, 이 인용 판결을 받은 국민 특검단입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8.15 집회가 인용되었다는 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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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